저희들은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척결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진짜 주사파는 누구인가? 진짜 주사파가 누구인가?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싸울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은 물론 이제 민주당은 법치로 조지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들이댈 수 있는 주사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한 3개만 보여드릴 텐데 맨 위에 거부터 보시죠. 이게 자주시보라고 지금 그 촛불 집회하는 주최하는 측이에요. 그러니까 주최하는 옛날에 대진년, 비선 뭐 이렇게 불렀던 아이들이고 걔네들이 민족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론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정말 주사파고 이런 애들을 척결하자라는 게 이제 주장이죠. 저 오른쪽에 보시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구 모임이 있잖아요. 2022년 통일 학술 발표를 그거 주도했던 아들이고 네. 그 아래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구 모임 발표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백자라고 있잖아요. 이 친구도 강한 주사파입니다. 백자는 왜 저렇게 강해졌을까요? 예전에 저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광기에 좀 휩싸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얘기인데 핵미사일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가시면 북한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좀 믿겨지지 않겠지만 북한이 세계 최고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약간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 미국한테 일대 타격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의 대응인데 윤석열은 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원점 타격 같은 그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주사파들을 여러 갈래로 이제 가를 텐데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야 되는데 뭘 못하고 있냐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전술핵을 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너의 입장은 무엇이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대진년 애들만 해도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 친구들이 그 토요일 날 이제 민 대표님 용산에 집회에 나가셨을 때요. 그 주변에서 어떤 그 근처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전쟁강 윤석열 반대 뭐 이런 시위를 좀 했었나 봐요. 돌아다니면서 선전전을.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갔대요. 가서 이제 야 북한이 핵 쏘면 어떡하려고 니네 이런 짓 하니 물어봤대요. 지금 북한이 남한에다 핵 쏘겠다 그러는데 니네 이런 짓 하면은 우리 다 죽어 이러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북한이 핵을 왜 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 북한이 법도 바꿔서 핵 쏘겠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전쟁광 윤석열 뭐 평화로 북핵을 북한은 우리의 민족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실제로 북한이 야 법을 바꿔서 선제 핵 공격이 가능하게 법을 바꿨고 남한에다 핵을 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전 되게 놀랐어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얘네들은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주사파는 한반도 평화가 미국이 깬다라는 어떤 오랜 어떤 학습과 경험 속에 있는데 최근 2, 3년간 북한이 남한을 핵을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러니까 민족이 정론이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을 안 해놓고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돌아서 이제 윤석열 퇴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쭉 보시면 그러니까 덮어놓고 전쟁강인 거예요. 실제로 북한이 어느 정도로까지 핵에 대해서 하고 남한에 대한 침공의지를 명확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그냥 무조건 전쟁이 나면 다 윤석열인 거야. 북한이 핵을 쏴도 윤석열 잘못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전쟁의 근원은 좀 넘기시면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땐 쭉 넘기시면 전쟁을 막기 위해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하는 건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윤석열을 왜 퇴진시켜야 되는가를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자기들도 이해는 못하는 얘기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주사파 중에서 그 현재
거리에서 싸우는 애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스페인 군대가 하와이를 침공하잖아요. 하와이에 들어갔을 때 하와이 원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원주민들이 택한 것은 대화와 평화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총과 칼을 들고 온 스페인 군대들한테 가서 우리 대화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다 죽거든요. 약간 지금 주사파들이 하는 짓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쪽에 핵을 갖고 왔는데 우리 대화해요 하다 핵무기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친북파들이 그러는 거고 얘네들은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애들이야. 근데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냥 두 번째로 한번 넘겨주시오. 한호석이라고 그 이사 양반은 그러니까 주사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사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되게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한호석 씨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막 그 이렇게 좀 글을 또 좀 수려하게 쓰잖아요. 근데 뭐 다른 글들은 막 조선중앙통신 같이 막 미제에 맞서 이래갖고 좀 재미가 없는데 한호석은 또 그렇게 글을 안 써. 근데 지식인처럼 글을 쓰기 때문에 내부에서 되게 많이 퍼졌는데 교묘히 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북한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는 사인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글들을 한두 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이 쓰는데 더 내리세요. 이렇게 뭐 군사 지식이 많은 것처럼 하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다 뻥이고 그다음에 쭉 내리면 자 여기 남조선 해방 전쟁 실전 연습. 그러니까 남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해방이라고도 하진 않아요. 남조선 해방 전쟁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쭉 내리시면 그 조선인민군 제가 찾은 더 내리세요. 조금만 좀 더 내리시면 잠깐만 너무 빨리다. 좀 위로 가봐 위로. 내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리세요.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요. 잠깐만. 이 사이에 지금 4명 나갔어. 예. 찾을 수 없네. 그 좀 위로 올려봐 위로. 좀 아래. 한원석 씨는 좀 여기 있네. 저 아래. 되게 긴밀한 지식인인 척하면서 저 아래 보시면. 근데 이 사람이 감리교 신학교 나왔어요. 한원석. 네, 맞아요. 이분 다크스트론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선이라는 건 북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북 관계가 전혀 달리 보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 영토의 절반이 마지막 문단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영토의 절반인 남조선이 제국주의 세력과 종미 우익 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조선 영토를 반으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점령한 제국주의 세력을 보이고 남측 정부는 조선에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비극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핵을 가지고 남조선을 해방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자주시보에 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주장들을 좀 숨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몇 달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놀란 거는 예전에 우리면은 이런 정도의 문건을 봤으면은 이거를 태워갖고 소각해요. 남기지 않아요. 이런 거는 몰래 보고 몰래 이렇게 돌려 보고 그러고 이렇게 주지도 않아요. 뒤로 이렇게 주고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보고 소각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버젓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8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런 정도의 글은 상당히 심각하게 처벌 대상인데 지금 이런 정도의 글이 그냥 공공에 실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보수 우익 세력들이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주사파 척결은 대부분 뻥입니다. 솔직히 하면 사실이 일단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주사파를 척결할 거냐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남한을 침범하는 그것을 옹호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났을 때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인민군에 입대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전쟁이 나면 최소한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도 반일 운동을 하고 계시겠죠, 끝에서. 근데 이제 뭐 전쟁이 나면 최소한 그래도
남한을 이제 옹호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개선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소개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쟁이 나면 인민군에 입대해서 남조선 해방투쟁을 하실 분들이신 거죠. 실제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석기도 사실 그런 경기동부 거였잖아요. 사태가 그렇고 그다음에 대진년 쟤네들도 북한이 그냥 공격을 해도 한반도 평화 이루고 나설 애들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슨 진짜 평화가 문제가 아니라 교란이야, 교란. 그러니까 남한의 군사 태세를 교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지. 이렇게 보이고 네. 또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 양반은 뭐 그냥 교수라고 돼 있던데 김광수 씨인데 자주통일운동 왜 재구성인가 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됐어 내가 얘기했어. 예전까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운동은 주로 평화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를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자주통일운동을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통일뉴스에 그 실는 유력한 필자 중에 하나고 이 양반이 94년도 한총련 정책위원장을 했다고 하고 좀 교수라고 돼 있던데 정신 나간 놈이죠. 근데 이분 김광수 씨가 한총련 때 그 글이 네. 장난 아니게 돌았고 이게 본명이에요? 본명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광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광수가 김일성의 그 수조, 그러니까 가장 그 최측근이 차광수여가지고 차광수의 광수를 딴 가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쭉 올려보시면 이런 글들이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은 저만 해도 그러니까 주사파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한 건데 지금 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옹호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운동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친북적인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수다? 황당한 소리죠. 그리고 근데 교수들 중에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진짜로 뒤로 몰래 숨었을 그런 문건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다니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영상이 막 인터넷에 유튜브에 막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막 교수가 돼 있고 조금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너무 이렇게 음지에 있어야 될 분들이 양지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철폐된 줄 알았어요. 국가보안법 공무찬양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1월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와. 예. 지금 이미 소개를 저희가 휘황찬란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휘황찬란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인사를 조금 아니 맞아 하실까요? 자 다음 넘겨보시죠. 그래서 쭉 하면 그래서 소결을 하고 다음 6.15 하나만 6.15 저거 좀 길까죠? 이 6.15가 사실은 6.15 남측위원회가 낸 성명인데요. 이게 며칠자가 중요합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긴장을 완화하자는 주장인데 이 며칠자 낸 성명이냐면 한번 보시죠. 쭉 날짜를 보여주세요. 쭉 10월 19일 날 낸 성명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북한이 한참 그러니까 포사격이나 이런 걸로 대남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그냥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거요. 한미당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너무 웃긴 게 적이 총을 들이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훈련 안 하면 그게 평화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평화가 어디에선 평화냐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 평화야.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강도가 집에 왔어. 근데 내 남편이 나는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강도와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면 그 집은 되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줘야 그 집이 안전한 거 아닌가? 그런 거지.